저는 충주와 제천에서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만나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링크업팀 자이언트 허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40년 전에 충주에 오시면 직행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터미널 하차장 매점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처음 장사를 시작했고요. 충주 댐이 되면서 슈퍼와 낚시점을 하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나요. 한 35년 전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벌었던 기억도 있고요. 한 11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 댐이 시작하고 한 5년 동안은 아주 낚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장사도 잘 됐고요. 그 후엔 이제 천천히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델코 배터리 대리점과 델코 전장이라고 자동차 부속 쪽에 도매업을 했습니다. 카센터나 아니면 공업사 이런 데 대주는 일이죠. 그것도 한 170군데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고 있을 때 처형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처형님들이 사실은 다단계에 빠졌는지 알고 말리려고 알아봤습니다. 이제 처형님 두 분만 했으면 그래도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장인어른까지 하신다고 막 그러는 바람에 안 되겠다. 저래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리든지 아니면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통을 그때 아마 20년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케팅대로 이렇더라면 유통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사회야말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더 꼼꼼하게 알아볼수록 정말 이 사업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바빠서 할 수가 없어서 델코 전장이라는 것을 먼저 친구한테 넘겨주고 배터리 대리점만 하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해보니까요. 배터리 대리점은 아주 작은 장사고 그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크다라는 걸 봤고 실질적으로 배터리만큼 소득이 되면서 델코 배터리 대리점도 우리 동창 친구한테 넘겨주고 지금까지 아주 재미있게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시스템 A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이리빙 성공만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이든 성공을 하기 위해선 우리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매일 주어진 24시간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 성취에 둔다라면 성공할 수 있고요. 중요치 않은 어떤 잡다한 그런 일에 둔다라면 어때요? 성공하기가 힘들겠죠. 예를 들어 보면 TV 앞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보니까야 하루 1일 3시간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럼 한 달이면 90시간, 1년이면 1080시간인데요. 이것을 생산적인 일에 투자했다고 보면 하루에 3시간씩 5일에 한 권 책을 읽는다고 해도 72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와 같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에 보면 이 4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가지를 분류하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준비 예방, 또 계획, 자기개발 및 학습, 건강관리, 인간관계 구축 이런데
시간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리빙 비즈 사업의 성공은요, 시스템대로 해서 리더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해야 리더로 변할 수 있고요. 리더로 변해야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매일 하는 에이크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 에이크화 실천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도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에이크화 시스템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길이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 성장에는 이제 두 가지 성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육체적 성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성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요? 매일 우유를 주죠. 제일 어릴 때는 아마 우유를 매일 줄 거예요. 아마 상당히 여러 번 먹는 것 같아요. 제 손주를 제가 오면 이렇게 우유도 줘보고 맨날 저희 집에 오면 해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영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크면 이유식도 하고요. 밥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중요한 것은 매일 이렇게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지만 바르게 성장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장은 정신적 성장인데요. 그럼 정신적 성장은 뭘로 될까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인 성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 성장과 육체적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돼야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사고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선택할 때 매일 보면 몇 가지에서 수십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식사를 할 때도 보면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런 선택을 매번 하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하이리빙 사업이 처음에 저한테 들려왔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 능력을 갖다 우리는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력은 매일 보고 듣는 그런 것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 시스템에서 매일 하는 일이죠. 이게 매일 하라고 하는 일. 그게 에이크화 실천인데요. 그 에이크화 실천을 보면 매일 어떻게 성공학 책을 읽으라고 하고 있고요. 성공학 강의를 들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지식 습득이 되는 겁니다. 또 꿈 목표를 찾게 하고요. 성공을 외치고 이런 것이 다 에이크화예요. 그 매일 에이크화를 실천함으로써 리더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이림 사업의 성공은요. 시스템대로 해서 리더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나부터 우리 그룹 시스템에 참여해서 에이크화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우리 그룹 시스템에 참여시켜서 에이크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이리빙 사업의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에이크화는 뭘까요? 이것이 에이크화인데요. 매일 책 15분 이상 읽으세요. 미디어 매일 하나 이상 들으세요. 미팅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참석하세요. 100% 애용하세요. 소매 고객 유지하세요. 사업 설명, 또 상담, 신뢰 쌓기. 이것을 어떻게 매일 실천하는 것이 에이크화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매일 책 15분 이상 읽기인데요. 매일 책 15분 이상을 읽게 되면요. 일단 인격이 성장이 됩니다. 또 고정관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정신적 성장이죠. 그죠? 그래서 전에는 부정적인 나는 할 수 없어가 어떻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확신을 지속시켜 주죠. 또 하이리빙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또 마음 자체가 넓어지게 포용 능력이 넓어지게 되겠죠? 이런 책 하나 매일 읽으면서 바뀌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보면 리더십 성장인 겁니다. 성품이 변하고 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이제 비전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컨텐츠용 자료라고 합니다. 또 정신세계를 향상시켜주는 책이죠. 예, 이건 인성교육에 필요한 책이죠. 핀성장에 따라서 경제, 문화, 미래, 성경 이런 걸 다양한 책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서는 1번, 2번, 3번 순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권의 책을 10번씩 읽으면 오너에 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이제 읽으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책은 그 책이 내기 돼야 돼요. 내가 그 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책은 여러 번 보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매일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파트너를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실행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요즘은 누굴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안내하면서 보여주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듣기인데요. 미디어 듣는 것은 정말 열정을 유지하는 데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델코 배터리 대리점만 하면서 매일의 순회를 했는데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그때는 테이프이죠. 테이프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좋은 테이프 같은 경우는 100번 이상 들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들으면서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성공자와 항상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테이프는 이영건 박사님 테이프를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100번 이상 그분 강의는 1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참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시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집안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듣고 상대방한테 맞는 미디어를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 여기서는 50개, 매일 1개 이상을 테이프를 들어야 되는데요. 50개의 미디어를 50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팅 참석인데요. 왜 미팅이 중요할까? 지금도 이제 줌으로 하지만 줌 미팅도 참 중요하죠. 모든 정보 교류는 어떻게 미팅에서 시작하고 미팅에서 끝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성공자의 경험담도 듣죠. 우리가 스피치 듣잖아요. 스피치 듣게 되면 어때? 열정이 생깁니다. 또 저렇게 하니까 성공을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팀워크가 중요하죠. 그건 소속감이에요. 우리 사업은 어때요? 혼자 성공할 수가 없지요. 이게 함께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워크가 뭉쳐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규칙을 세워놓고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된다. 최하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런 미팅에 참석을 해라. 팀 미팅이 있고 스폰서 미팅이 있고 세미나가 있죠. 이런 것은 큰 미팅일수록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미팅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미팅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미팅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업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미팅이 참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방법은 주간 월간 계획을 짜서 참석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프로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즐거운 미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미팅 중에는 뭐 1대1 미팅, 2대1 미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미팅이 있는데 두 가지만 잠깐 이야기 드리면 즐거운 미팅이 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해요. 외적 자세, 내적 자세. 자세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하더라. 또 들어주라는 거예요. 내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상대방의 관심사를 찾아서 어떻게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더라. 맞장구 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또 꿈 얘기, 미래 이야기.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대1 미팅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미팅이 1대1 미팅이죠. 그러면서 나와 사업을 함께할 동업자를 찾는다든가 소비자를 찾는 일이 뭐예요? 1대1 미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이 참 중요하고요. 안부, 칭찬, 들어주기, 노후 이야기, 꿈 이야기. 포인트는요, 아주 당당한 자세, 자신감, 확신, 열정, 비전 제시,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핀을 탓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요, 그 사람이 핀이 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사업을 했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뭘 보고 알아요? 이런 자세를 보고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자세, 자신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미팅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빨리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대1 미팅은요, 스폰서와 함께 하는 미팅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스폰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인트는 스폰서 프로모션, 분위기 조성, 여유있고 당당한 모습, 확실한 비전 제시, 이런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스폰서님 이야기할 때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또 쇼핑몰 같은 것은 미리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지 말고 프로모션을 한 뒤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100% 애용인데요. 100% 애용은요, 목적을 이루긴 수단이자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써보고, 느껴보고, 자랑하는 게 우리의 사업이죠. 또 써봐야지만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감동 가든 것,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 이런 건 어때요? 내가 써봤을 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내 가게이기 때문에 내가 가게를 차려놓고 내 가게에 있는 제품을 다른 데 가서 사서 쓰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용의 기본은 세팅이다. 그래서 100% 애용은 100% 성공, 50% 애용은 50%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파트너가 책을 읽길 바라면 내가 먼저 읽고요. 파트너가 애용하길 바라면 내가 먼저 애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구를 통과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공자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스폰서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매 고객 유지죠. 소매 고객은 보통 3명의 사업자와 10명에서 15명의 골드 소비자를 찾는 것이다. 이게 골드 후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3명의 사업자와 10명에서 15명의 소비자를, 우리 소비자도 그냥 키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키맨. 매번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매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매하는 단계까지 안내를 해야 된다. 또 대물을 통해서 특장점 안내, 신뢰 쌓기,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업자 컨택보다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내 혼자 스스로 찾는 것보다 소개받아서 찾아 내려가는 게 월등히 쉽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골드원 이렇게 3명의 사업자와 10명에서 15명의 소비자를 찾아 내려가는 것. 우리가 53235 시스템을 활용하면 월등히 빨리 찾을 수 있겠죠. 6번째는 사업 설명입니다. 한 달에 최하 15명 이상의 사업자를 만나서 어때? 사업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가 사업 설명 왜 해요? 멤버십을 늘리기 위한 거죠. 사업자를 찾기 위한 겁니다. 아니 소비자를 찾기 위해서도요. 꼭 사업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업 설명을 해서 이걸 비전을 크게 보면 어때요? 소비하는데도 월등히 더 쉽더라는 거죠. 방법은 자세를 갖추고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사업 설명을 하라는 거죠. 또 확률을 높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하면서 어떻게 확률을 높이는 거죠. 10명한테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어때요? 한 5명이 사업을 한다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5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 어떻게 제품도 안 써주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제가 풀 마케팅, 1시간짜리 마케팅을요, 하루에 5, 6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정말.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올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래도 사업이 가장 잘 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 사업 설명을 잘은 못했을 거예요. 초창기에 뭐 막 했으니까요. 근데 열정은 끌어넘치니까요. 어때요? 그래도 그때가 사업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확률을 높이기도 해야 되고요. 또 왔던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잘해야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제하기 쉽게 수없이 반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7번째는 상담입니다. 상담은 성공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상담은요, 방향 설정과 점검인데요.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속도보단 방향이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만 요즘은 속도도 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빨리만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 충주에서 서울을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라고 봤을 때 그 반대쪽은 부산이걸라요. 부산 쪽인데 그러면 제가 서울로 간다라고 분명히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빠른 차를 타고서 막 간다라면 어떻게 목표점에 다다를 시간이 어때요? 어디가 빠를 것 같으세요? 전혀 도착 못할 수도 있걸라요. 그러기 때문에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방향이 맞았다라면 속도도 같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상담이 바로 스폰서와 신뢰를 쌓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올바른 복제를 위해서 상담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범위는요. 사업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꼭 컨택을 할 때라든가 목표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명단이 있다라면 그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및 방향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다라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방법은요. 일단 본인이 결론을 내놓고 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컵에 물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요. 컵에 물을 비워야지만 새로운 물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솔직히 말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한 분이라면 매일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매일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매일 전화라도 통화를 해서 상담을 하십시오. 뭘 일을 해 나갈 때 꼭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난 뒤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하면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과 위주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레그도표, 명단, 목표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와 상담하냐 하면 마스터 이상 코어 리더라고 하죠. 이런 미팅에 빠지지 않고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마스터 이상 가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그런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보지 말고 스폰서로 보라는 겁니다. 시스템 그 자체가 어떻게 스폰서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스폰서가 바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신뢰 쌓기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이 신뢰라는 거죠. 하이리빙 사업은 어떻게?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한 150번, 2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 강의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그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 가서도 그분을 여러 번 초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가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그 얘기가 딱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데 첫 번째가 신뢰라는 거죠. 또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 쌓기에는 어떻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또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의 기본은 약속이죠. 약속을 못 지키게 돼 있으면요. 만약에 미리 얘기하셔야 되고 정말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요. 그 신뢰 쌓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또 스폰서를 예우하는 것이 또 나에게도 도움이 돼요. 또 왜냐하면 나도 어떻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생길 거잖아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스폰서님의 예우하는 건 아주 기본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신뢰의 조건은요. 어떤 사람을 신뢰할까? 능력과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런 강의 능력, 그죠? 또 제품 설명 능력, 또 시스템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 이런 것을 나부터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춰야지만 파트너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걸 어떻게 요청을 하겠죠? 신뢰가 안 가면 스폰서님한테 도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성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더라. 우리가 이제 성질머리라는 이 표현을 쓰죠. 성질머리는 안 됩니다.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품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봉사하는 태도죠. 그룹 세미나나 랠리 이런 데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다 리더 사장님들이시죠. 또 이런 강의 봉사.
그래서 항상 미팅에도 먼저 오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보에 빠르고요.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크화를 매일 실천하는 스폰서를 복지하는 거다. 복제의 원판은 시스템이다. 계속하라. 능력보다 끈기가 중요하더라. 대가를 지불하라. 현재의 즐거움을 잠시 보류하고 성공을 통해 자유를 생각해 본다. 에이크화를 100% 실천해야 100% 성공을 한다. 저는 에이크화 100% 실천한다라면 2년 안에 마스터를 못 간다라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제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각서 써달라면 써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만큼 에이크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함께라서 가능한 기적, 우리 함께 화이팅입니다.